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00일이네요. 이제 100일 떡은 드셨죠? 100일 남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합니다. 100일 동안만 열심히 하면. 2차 과목은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금세 돌아서면 다 잊어먹고 또 하면 금방 알고, 과목의 특성이 그렇죠. 1차 과목은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고 그 대신에 잊어먹는데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한번 알고 나면. 과목의 특성에 맞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거의 10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등록 기준,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 우리 암기 프린트 3번에 있는데 5가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중에서 집행유예 받고 2년 동안 결격 사유다.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1등록 1사무소입니다.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고요.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사무소 안 됩니다. 법인 겸업제한, 시험에 이것도 뭐 해마다 나오죠.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개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이번에 바뀐 게 고용인 중에서 보조원 고용 숫자,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인장 등록, 개인은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되고, 법인은 법인 인감 도장이면 됩니다. 법인 인감은 크기 제한 없습니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 모두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확인 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 의무, 금지 행위, 다 의무와 책임이 중요하죠. 시험에 많이 출제됩니다. 자, 요약집은 49페이지 기본 윤리입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거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해당됩니다. 어떤 것이 품위 손상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는 개공 플러스 소공에게만 명문 규정이 있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률에는 규정이 없다. 비밀 준수는 개공 등입니다.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암기 프린터 31번에 예금이 비결, 31번의 첫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누설해도 되고, 그 외에는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반의사 불벌죄는 오직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습니다. 자, 89페이지 문제풀이책 8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책 89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는 것, 비밀준수 4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밀누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반의사 불벌죄는 비밀누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것밖에.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고요. 반의사 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못하는 겁니다. 오직 비밀누설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요약집 44에서 48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 이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 1번부터 9번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건데 10번 누구든지, 이거는 개공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면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라든지 뭐 동대표라든지 분여회 이런 사람이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매무수거, 관직, 상투, 시공시 10개입니다. 금쟁이가. 단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9번까지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라는 거 대상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82페이지 문제풀이 책 8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1번입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요구했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초과해서 요구한 경우. 자, 등록관청은 금지행위 하면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보면 이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1번 암기 프린터 임치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죠. 또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예,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했으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과해서 받았다가 반환했다면 금지행위 위반 아니다. X죠.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고, 그 다음에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화하지 못해도 위반입니다. 다만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똠방이라고 들어봤어요? 똠방?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연수교육하니까 개업공개사님들이 말하는데 똠방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똠방이 뭔가 똠방 각하 드라마 그 뭔데 똠방, 거기서 똠방은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봐요. 똠방. 베트남 음식 이름이 아니고 똠방. 부동산과 관련된 거 개업공개사들이 똠방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 나와요 똠방. 네이버나 다음에 똠방 나와요 안 나와요? 빨리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봐요.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데? 그래요? 아, 빌부트 꼰대 똠방. 그 주로 그런 이제 땅 같은 건 똠방이 뭐 5명 붙었다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양평에 있는 땅 하려면 그게 마을 이장들,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땅 내놓으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장들한테 그냥 이거 팔라고 하는데 이러면 이장이 알아서 아, 예, 제가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거에 수수료 줘야, 자기한테 돈 안 주면 못 팔게 만든다고. 저 사기꾼인데 팔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시골 땅 같은 거는 이게 똠방들이 몇 명씩 붙는데요. 한 4-5명씩. 그럼 돈 다 떼줘야 된다고요. 일정 금액을. 그런 게 똠방이래. 저도 몰라서 똠방이 뭔지. 이게 중개업 뭐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현업에 있는 분들이 쓰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러면 완전 초짜라는 거 표현하면 더 무시하고 또 사기칠 수도 있으니까요. 현업에 나가면 가장 힘든 게 동료들끼리 뒤통수 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사실은 뭐 손님이 거짓말 하는 거는 당연하고 그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근데 믿었던 같이 학원에 다닐 때 언니하고 맨날 밥 먹고 이랬는데 나중에 뒤통수 치면 그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뒤통수 치가 전 다 폐업했어. 그때부터 막 교수님하고 뭐 이러다가 현업에 나가니까 교수님이 아니고 사장님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용어칭 자체가. 그러더만은 몇 번 뒤통수 치는 거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보험도 제가 아는 사람한테 안 들어요. 아는 사람한테 들면은 각자 소리도 못해. 예를 들면 뭐 주지도 않아요. 부동산도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든 현금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이거 다 인정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똠방들이 있어서 인정작업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평당 얼마씩 더 붙여먹고 대두리 친다더라고. 대두리 뭐 평당 50만 원 받아달라면 거기서 5만 원 더 붙여가지고 먹고 이런 게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5번에. 근데 시험에 나오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소송이 되면 골 아프다고요? 초과해서 받으면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이미 범죄 행위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거 되는데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하는 거 일방 대리는 가능하죠? 일방 대리는 가능하고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죠? 쌍방을 대리하는 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건축물 분양 대행하고 법정보수 초과해서 받아도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많이 받아도 상관없죠? MGM 많이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거 금지행위입니다. 이거는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 안 되는데 이때 의뢰인이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의뢰인의 대리인하고 계약하는 것도 직접 거래라고요. 그래서 이건 금지 행위고 직접 거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 행위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 행위입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6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금지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5번입니다.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고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입니다. 매무수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다 금지행위고요. 직접거래 빼고 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네요. 암기 프린트 11번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10가지가 있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는 9가지죠. 매무수거는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는 3년에 3,000만원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88페이지 10번 문제입니다. 88페이지 10번 문제. 금지행위 옳은 것은 했는데 쌍방대리 3년에 3,000만원,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네, 니은도 맞네요.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에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분양 관련 정서 3년에 3,000만원. 실비초과 보수받은 경우, 초과해서 받은 경우 1년에 1,000만원.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 니은 1번이 되겠네요. 암기 프린트 11번 보고 풀 수 있습니다. 11번 메뉴에 왼쪽에 매무수거 왼쪽 박스 1년에 1,000만원 적혀 있잖아요. 오른쪽 박스 3년에 3,000만원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왜냐고 따지면 답 없어요. 매무수거 1년에 1,000만원 암기 프린트 11번. 관직상투, 시공시 3년에 3,000만원.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6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최근에 기출문제 패턴이 이렇게 박스형 문제, 밑에 기역, 니은 이게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기출문제 패턴이. 자, 다음은 요약집 47페이지 48페이지에 있는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승인받고 나면 신고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요. 접수받고 나면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요. 요구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절차 두 개를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10일 이런 거 대신에 숫자 7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더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가 시공시 3개였습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요거 3개였는데 지금은 이거 말고도 무등록 중개, 다운계약서 증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교란 행위가 확대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요약집은 51, 54에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차이점 시험에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확인 설명은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암기 프린터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표는 의뢰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 왜 표에 없냐면 이거는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개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손해배상 오늘 할 건데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했다는 거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되고 나서 설명합니다. 근데 요거는 확인 설명은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 전에. 확인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 시에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는 쌍방이고요.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 제시해야 되고 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데 확인 설명서 서식을 교부합니다.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PDF 파일로 그냥 저장해 하는, 요즘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PDF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블로기 해서 금방 이름만 쳐가지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게 뭐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3년 전 거 가져와 이렇게 공무원이 하면 어디는 찾지를 못한다고, 헤맨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존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은 원래는 개공이 해야 되는데 단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도 소공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공에게 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하거나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다.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작성할 수는 있지만 교부 의무나 보존 의무는 소공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소공이 보존 3년 하려면 3년 되기 전에 먼저 잘리는데 보존할 수가 없겠죠, 직원이. 여러분들도 직원으로 가면 항상 그만둘 걸 생각해야 돼. 잘하면 들어서 그만둬야 되고 못하면 잘리고 이래서 1년 이상 버티기 어려워요, 소공을 취직하면. 잘하면 나가서 차리면 돈 된다 생각하니까 직접 차린다고 했다. 나가지 말라고 해도. 자, 그래서 위반 시 제재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확인 설명 안 하면 개공은 500만 원 과태료, 소공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없다. 서명 날인 안 하면 개공은 업무 정지, 소공은 자격 정지입니다. 모든 소공이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네, 9가지 설명해야 되고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거 7가지 암기 프린트 5번에 있는데요. 이 2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시험에 출제되는데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 4개는 설명만 해야 될 내용이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게 5개입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가장 어렵게 내려면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낼 수 있다고요.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같이 시작. 자, 그 다음에 중개사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입니다.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는 개업공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받은 매도 임대 의뢰인은 자료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답은 불응해도 되죠. 불응해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단 불응한 경우는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곤데 시험에 설명하지
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설명도 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정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분 좀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계약서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 비교 사항입니다. 작성 부수가 전속 중개 계약서는 전속을 맺은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만 가지면 되니까 2부 작성하고 나머지는 3부 이상입니다. 왜 3부 이상입니까? 공동중개 여러 명이 해서 아까 뭐 예를 들면 똥방 이런 것처럼 5명이 개입됐으면 원칙적으로 5명 다 따로따로 보관하고 서명 날인도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 소위 똥방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서명 날인을 안 하잖아요. 그럼 책임은 서명 날인 한 사람들만 지게 되거든요. 비교하는 거는 요약집에 있으니까 보시고 문제 99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25번입니다.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옳은 것입니다.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다. 즉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고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뜻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거 보면 세부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이 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디귿, 중개업무를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입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면서 잘못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면서 잘못하면.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우리 암기 프린트에 46번에 3년 보존 정리되어 있습니다. 5년 보존도 당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00페이지 문제풀이 100페이지 27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 토지인 경우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내용입니다. 토지인 경우. 토지면 확인설명서 서식이 1의 서식이 있고 2의 서식이 있고 3의 서식이 있고 4의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토지면 3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선호시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 요약집에 보면은 이거 서식 비교하는 거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조량 등 환경조건은 어디에다 기재돼?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되죠. 관리 주체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자치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1, 2의 서식만.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1, 2, 3의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접근성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접근성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접근성이 뭡니까? 도로 이런 거잖아. 도로니까 해당되겠죠. 도대주 교판. 그 다음에 도대주 3의 서식. 도로, 대중교통 이런 게 접근성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 2, 3의 서식 기재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3의 서식의 기재사항이니까 3의 서식 1, 3의 서식 요것도 3의 서식, 3의 서식 3개죠. 3개. 3의 서식에 기재되는 것. 확인설명서 이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 2, 3, 4의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약집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약집 157페이지 요약집 157페이지 그 박스에 있습니다. 그
요약지 157페이지 서식 비교하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거의 한 문제 출제됩니다. 네 가지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6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다음은 103페이지 문제풀이 103페이지입니다. 문제풀이 책 103페이지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공시지가는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다.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요 30번은 제가 낸 문제고요.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이 문제를 계기로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공통적 기재사항 말했잖아요. 그 전속중개계약서와 확인설명서.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은 아니지만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건물주택 공시가격도 확인설명서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택 건물 공시가격은 또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설명해야 될 거는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인데 확인설명서 기재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했죠. 쉬운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또 책이 쉽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씩 조금씩 어려운 것도 있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어려운 거는. 시험에 어려운 건 사실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건 아니죠. 사이드에 있는 건 문제 나옵니다. 서식에 있는 한두 문제 나오는데 그건 틀리라고 낸 거는 틀려줘야 돼. 예의상. 출제위원들이 100점 받아도 잘린대요. 다음에 출제위원 못 들어간대요. 옛날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무려 만점이 400명이나 나왔어요. 전국에서. 10만 명 넘게 시험 보니까 8만 명 봐가지고 400명 나올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출제위원들 다 교체됐어요. 그러니까 틀리라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틀리라고 사이드에 있는 거 저한테 그 사이드에 있는 거 내고 논란의 여지 없게 내려면은 서식에 기재하는 거 이거 내면 되거든요. 서식 잘 못 보잖아요. 전부 다 볼 수 없잖아요. 그게 서식 보면 있기 때문에 이 신청은 안 된다고 그런 거 내요. 한 문제. 근데 그거는 틀려줘야 돼. 100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100점 받기 어려운 과목이 1차에서는 학개론, 2차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100점 받기는 어려운 과목이. 자, 32번입니다. 32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32번 틀린 것인데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책임 설명은 미리 안 한다 했죠. 손해배상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면 됩니다. 예, 설명은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되고요. 설명서 작성은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 작성하면 되고 당사자에게 교부라고 하면 쌍방입니다. 당사자가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히 확인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다. 무상중개라도 돈 안 받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죠. 손해 입혔으면. 자,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설명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일조량 소음 진동 설명해야 되죠.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소음, 진동 이런 거 소음 측정기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책임져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동 이런 게 확인설명서 서식에 적는 난이 있는데 보통이라고 적었어요. 조용함 이런 거 안 적고요. 도배 필요하냐 이렇게 적어놓은 도배 필요하냐 깨끗함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냥 보통 도배 깨끗하다고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왜 거짓말 시켰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도배 필요함 이렇게 해놓고는 왜 도배 그러면 필요한데 안 해주냐 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그 도배를 주인이 해야 돼요? 세입자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시험에 나오면 전세는 주인이, 월세는 세입자가? 그런 법은 없어요. 법에는 법은 없어요. 근데 간행은 좀 그렇게 돼 있죠. 대체로 원칙적으로는 주인이 사용수익,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근데 얼마나 도배가 지저분해야 되냐,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 안 해줘도 되잖아요. 그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되는지 그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소송해봐야 개별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매수 우위나 또는 임차 우위 시장인 경우는 거의 도배해 줍니다. 안 나가니까, 도배를 안 하면. 근데 도배 안 해도 세입자 잘 구할 수 있으면 안 해주려고 하겠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32번에는 정답이 5번이고요. 자, 다음은 105페이지 34번입니다. 34번.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입지 조건, 공은 입지 조건이죠. 지금 뭐 가장 서울에서 그 무슨 포레스트 최고 비싸더라고요. 아파트 성수동에 있는 서울 포레스트가 숲이잖아요. 입지 조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5개밖에 없다고요.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대주 교판. 시작. 암기해야 돼요. 이게 공원도 입지 조건이지만 확인 설명서 이게 기재해야 할 입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숲세권 입지 조건 중요하죠. 지금은 숲세권, 학세권, 스세권, 스타벅스, 뭐 그냥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설세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그 편의점 가까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해요. 편의점 매출은 계속 늘고, 마트, 이마트나 이런 데는 매출 계속 줄고 있죠. 식자재 마트 이런 데는. 이제 전부 혼자 사니까 그냥 편의점에 가서 사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 저부터도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주문 안 해봤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와이프도 이제 옛날에는 막 마트 가자니까 짜증나 죽겠더라고. 맨날 따라오라고 막 하루 가면 빨리 끝내는 것도 아니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한나절 다 걸려요. 한번 뭐 사오면 맨날 무거운 거 들으라고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 가기 싫어서.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 뭐 인터넷으로 다 주문하니까 바로 집 앞에까지 배달해 주니까 가자 소리도 안 하고, 제가 계속 그래서 인터넷으로 시키라고 했어요. 이제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이런 데가 안 된다는 이야기, 지금 뭐 오프라인이 안 되고 온라인이 잘 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추세가 바뀔 겁니다. 자, 계약서 작성입니다. 요약집 49페이지인데요. 계약서 작성 의무는 개공에게만 있지만 소공도 가능합니다. 중개 완성돼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쌍방교부하고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단 전자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고요.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고요. 계약서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이 해야 되고요. 소공이 있으면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도 해야 됩니다. 단 그 개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거짓계약서 적으면 개공은 임의적 취소, 소공은 자격정지고, 거짓계약서 적어도 징역벌금은 없습니다.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허위계약서 다 같은 말이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계약서는 따로 징역벌금 없다고요? 왜?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법에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중계약서 적어서 만약에 사문서 위조로 적발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적발되면 취소가 아니라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입니다. 적발만 됐다고 취소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이때까지 개업공개사는 그 범죄의 적극 완전히 주모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적발된 거는 개업공개사가 주모자라고, 범죄단체 조직 주모자라고 나왔더라고요. 그 전세 사기에 350억 정도 사기친 거에 그 범죄단체 조직의 수개로 적시했더라고. 개업공개사를. 그 30몇 살밖에 안 됐더라고. 젊은 공인중개사인데
어떻게 잘못 배워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그거는 만약에 2억짜리 집이 있으면 매매가 2억인데 전세를 한 2억 2천에 구하는 거예요. 세입자 구하자마자 바로 바지 임대인한테로, 바지 사장한테로 명의 넘기고 한 100만 원 주고 명의 받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그 명의 받은 사람 파산 선고 시켜버린 거예요. 파산 선고. 그러면 못 돌려주잖아요, 돈. 그 보증보험 가입하면 된다 해가지고 지금 허그 이런 데서 다 갚아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돈 안 돌려주니까 그 돈 가지고 또 다른 데 사가지고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한 350억 되는데, 개업공개사가 그 총책이고 나머지 보조원들 뭐 한 몇십 명 고용해가지고 모집하고 이런 거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보조원 고용 많이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조원들은 자격증 없으니까 5천만 원씩 먹고 이랬더라고. 한 건에 5천만 원. 보조원이 한 건 그 데리고 오면 2억 2천에 그 사람 데리고 오면 세입자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씩 받았더라고요. 한 건 하면. 그러니까 눈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건 하면 5천만 원인데 1년 내볼 걸 갖다 한 건만 사람 한 명만 데려오면 보니까. 근데 오래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기치고 그냥 빨리 끝내려면 되는데, 그게 단톡방에 이런 게 파산 선고 받으면 된다, 이게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 안 되고 만났을 때 말로 해야 되겠죠. 그 흔적을 안 남겨야 되는데, 이게 문자 주고받고 한 건 나중에 다 복구하면 나온다고 아무리 삭제해도 그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거 말할 때 절대로 문서로 안 해요. 근데 그 상대방이 녹음할 수도 있으니까 휴대폰 놔놓고 오라고 이래야 돼요. 휴대폰 어디 있는지 녹음 못하게 해놓고 말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차에도 타면 CCTV 그 안에 있는 거 선 다 뽑아버려요. 와이프가 가끔 보더라고. 이게 가져가서 막 확인해보고 그래. 그러니까 빼놔야 돼, 선. 그 와이프 그는 농담이고요. 그만큼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남기고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현업에 가더라도. 판사는 오직 증거만 볼 뿐이지 진실을 물론 보려고 하겠지만 중요한 건 증거예요. 자,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오늘 문제 10문제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 오늘 2문제 있는데 이게 감평에 출제됐습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금융계약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91페이지 문제풀이 책 9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집하고 문제풀이 책 이 순서가 좀 다른데요.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91페이지 1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 사용해야 된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5년 보존. 보존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의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소속공개사와 책임자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개업공개사면 개인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이 있으면 소공도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16번 92페이지 16번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원본 계약서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 이 계약서든 확인설명서 공란으로 비워두면 안 됩니다.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위변조할 수 있으니까. 성명을 공란으로 두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제가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되팔면서 맨 마지막에 산 사람 이름으로 적어버리면 되잖아요. 공란 비워놨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로 악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적 기사항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정해진 서식 없습니다.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중계약서 적었다고 징역벌금 규정은 없죠. 사문서 위조죄가 형법에 있기 때문에 답은 4번 3개가
틀린 내용이네요. 틀린 거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17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고 거래 금액이죠.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 금액, 토지 이용 계획,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서, 요거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 6번, 9번에 있습니다. 5번, 6번, 9번 요거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5번, 6번, 9번, 13번 4개 암기하면 2문제 맞춥니다. 2문제 나옵니다. 5번, 6번, 9번, 13번. 9번에 지금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것 3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거래 예정금액이 아니라 실제 거래금액이죠. 거래금액. 예정금액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일종의 시세입니다. 자, 다음은 94페이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틀린 것은 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어요. 요거 기출문제 아닙니다. 일부러 제가 어렵게 냈어요. 너무 쉽다고 해서 책이.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어렵게는.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 법정 서식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법정 보수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신청대리 보수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됩니다.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 없기 때문에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틀린 것 답 1번입니다.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아니고 요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쯤 찾아보고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고 이렇게까지. 자, 95페이지 20번입니다. 이거는 기출문제고요. 자,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보존 2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3년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22번 문제입니다. 96페이지 22번 문제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교부일자 기재해야 됩니다. 소공이 있는 경우 개공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소공도 해야 됩니다. 표준 서식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4번이 맞죠? 법인인 경우 대표자, 개인이면 개인개업공개사. 거짓계약서 작성한 경우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5번이 X. 지금 옳은 거 고르라고 했죠. 뭐예요? 옳은 거 맞아요? 옳은 거 답 4번이 되겠습니다. 한참 하다 보면 이게 틀린 건지 옳은 건지 다 해놓고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 틀린 것은 X, 옳은 것은 O 이렇게 문제에 해놓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